알겠습니다. 자, 이 민주당 상황 잠깐 살펴봤고, 음. 자 이제 국민의힘 모습은 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안 하고 박주선 뭐 전 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주호영 위원장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결정이 된 겁니다. 예. 자 이제 비대위원장 누가 될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움직임, 주호영 위원장이 안 한다.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이제 주호영 비대위로 다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초창기.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네, 됐어요. 그랬었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판사 입장에 생각을 해봐. 네. 자, 박정호 기자가 판사예요. 음. 지난번 판결을 내렸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를 정지하시오. 아하. 이거는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다시 그 사람을 비대위원장 임명을 해봐. 판사 입장에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죠, 판사 입장. 뭐지 이게? 그러면 다음 이번 지금 또 14일 날 발표하잖아요. 네, 가처분 신문하죠. 어떻게 나오겠어요 결과가? 아. 그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법원이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돌고 돌아서 당헌 당규 돌고 다 돌아서. 꼼수잖아요, 꼼수. 아. 다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순간 네. 이거는 재판부와 싸우자는 것밖에 안 돼요. 아, 그리고 그렇게, 그 네.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 지금은 그래요. 그래도 뭐 혹시나 당헌 당규 바뀌었으니까 아. 절차상 문제는 없지 않냐. 예. 이번에 또 만약에 가처분에서 잘못돼서 이렇게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주호영 위원장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데 왜 법원에서는 직무정지했냐, 맞서 싸우겠다 이런 모습밖에 안 된다는 그렇게 되죠. 겁니다. 예. 그럼 재판부가 판결을 어떻게 내리겠냐고. 또 안 된다고 내리겠지.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혼란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은. 네. 이번에도 또 만약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져봐. 어떻게 되겠어요, 박정우 기자? 다시 비대위 또 만들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국민들 볼 때 얼마나 웃기겠냐고. 예. 이준석 하나 쫓아내려고 그렇게 이게 그걸 온갖 막기 꼼수에 위해서. 꼼수를 네. 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겠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못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미안하기도 할 거고. 네. 권성동 입장에서 미안하지 않겠어요? 어렵게 모셔왔더니 그렇죠. 가처분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이제 동작구 가가지고 그렇죠. 수해 봉사 활동할 때 김성원 의원 장난기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냥 욕 먹고 예. 그러셨잖아요. 명예회복 하고 싶기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법원과 싸우자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그래요. 입장에서는 예. 가처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결과가 지금 상황에서 주호영 카드를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다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박주선 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뭐 중진급 인사들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아마 내일 이르면 내일 그러니까 모레 8일 정도에는 나올 것 같은데요. 누가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에서 기자회견했어요. 대구 기자회견했죠. 좀 세게 얘기를 들어달라. 했고 대구하면 이제 보수의 심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자회견한 그 자체만으로도 주목을 받았는데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맞는 저는 얘기다.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근데 맞는 얘기다. 그래요. 아니 TK에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이런 구조 네.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정말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기보다 그냥 어느 당이니까 찍는 이런 패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뭐 이제 비단 영남뿐만이 아니고 뭐 호남에서도 호남도 벌어지고 마찬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그렇죠. 지역주의 타파에 대한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특히 얘기한 게 대구에 있는 정치인들이 누구누구의 전이다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아니 생각해봐. 네. 깃발만 꽂으면 되는 당에 공천 받으면 된다는 보장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에 공천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당에 공천을 받으려면 권력자고 갖고 와야 돼요. 네.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대통령 취임하고 1년 좀 지나서 하는 거잖아요. 총선을 내년에 하니까. 네. 그러면 내후년인가요? 내후년이죠. 내후년. 네. 어쨌든.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향력이 당의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야 공천을 받으니까. 공천 받으면 바로 당선인데 네. 예를 들면 그걸 대구는. 끊어달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윤석 대표는. 그러니 이 대구에 공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대통령의 마음에 들려고 하고 대통령의 반발 안 하려고 잘못해도 비판도 안 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죽비를 들어서 네. 무조건 대통령에 충성하고 권력자에게 충성한 사람이 그냥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건 본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소위 지금의 TK 네. 의원들, 지금 TK 의원들.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비판하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아, 그럼 권력자도 그걸 용인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럼 결국 그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 것이 비판하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에 연결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맞짱을 뜬다. 그러니까 같은 레벨에서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포석도 있는 것 같다. 결국 총선과 향후 대선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이렇게 머무르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시민들 만나는 이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지록 임화 비판을 해서 사슴을 두고 사슴이라고 못하는 그런 상황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상황 윤석열 대통령밖에 이제 풀 수가 없는데 어제 CBS 인터뷰에 이준석 대표 나가서 한 얘기 보니까 주변에서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품어라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달걀이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누가 이제 품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잘못한 거에서는 뭐 다 정리하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아 근데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정치적으로. 네. 왜냐하면 정치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정치적으로 푸는 게 맞는데 그러려면 누가 먼저 어떤 사람이 양측에 예를 들면 그 충돌이 있을 때 어느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잘 풀리겠어요. 권력과 힘을 가진 쪽이에요. 그러지 그래요. 않겠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은 줄 것도 없고 해줄 것도 없어. 그러니까요. 저도 해줄 게 없어요. 권력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교수님께서 오건호 사장님 잘 보고 계시죠 지금? 오연호 사장님. 아 죄송합니다. 오연호 사장님. 이름도 틀렸어. 보고 계세요. 우리 잘 보고 저희 계시죠? 사장님 항상 보고 계십니다. 아 진짜. 그리고 네. 그 부사장님 방 부사장님 저랑 한번 만나셨죠? 이런 식으로 출연 협상 빨리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 말은 권력을 갖고 있고 뭔가 줄 수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이 지금 정말 싫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느낌이에요. 이거는 제 느낌입니다. 물론. 그래요? 그렇게 싫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 그럼 내부 총질이란 말을 그냥 쓸 수 있을까요? 그 자기가 있는 당원으로 있는 그 당의 대표한테 쓸 수 없는 총질. 단어다. 그런 단어를 잘 안 쓰죠. 웬만해서는. 그래요. 그리고 체리따봉한 것도 정말 기분 좋을 때 그렇죠. 하는 체리따봉일 수가 있는데. 체리따봉. 그래서 그 뒤로 사람들이 잘 체리따봉을 안 쓴대요. 그래요? 오히려 안 쓰고 그 있다. 이모티콘을 안 쓴다. 그 이모티콘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품고 말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요? 이미 루비콘의 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윤핵관들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요,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어떤 그 해결 방안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다시 품어가지고 품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하는 것보다 손잡고 가는 것보다 손절하고 이거 법적으로 해결해버리고 빨리 쫓아내자. 이게 목적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아니 법원에서 가처분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대위를 가지고 또 비대위를 만들잖아요. 그 비대위원들도 지금 비대위원들도 가처분 신청해놨어요 그거. 그래서 지금 그 있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있던 그 비대위는 해산을 한 상황이 됐고. 근데 그 전에 새로운 비대위를 만드는 결정을 그 비대위가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 지금 새로운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원래 비대위가 잘못됐다.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 또 거기까지 그런 거 거슬러갈 수가 아니에요? 있네요. 아니, 논리적으로 그렇잖아.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비대위를 구성을 했는데 이 비대위를 구성한 그 전 비대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나와봐. 이거 지금 가처분 신청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그러니까 권한도 없는 비대위가 새로운 비대위를 또 만든 거야. 그게 꼼수에 꼼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아니 이렇게 복잡할 수가 있나요? 이 정치가 당의 복잡하지. 상황이 내부 총질부터 시작됐어요. 내부 총질 시작된 거다. 윤 대통령이 이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지금 풀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도 의총의 결론, 그러니까 추가 징계 해달라고 얘기했던 그 의총의 결론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9월 아마 28일쯤에 윤리가 열리게 된다고 예정이 돼 있는데 다시 또 윤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면 당원권 정지보다 더 센 탈당 권유나 제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아마 가처분 신청할 것 같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근데 있죠. 결국에는 다원권 정지로 성이 안 차기 때문에 제명까지 가는 거다. 왜냐하면 뭐 개고기 발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하는 거 발언들이 너무 나갔다라는 걸 잡아서 윤리위가 더 세게 징계할 수 있다. 아예 이준석 전 대표는 잘라내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윤리. 아까 그래서 손절이라고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절. 이미 강을 건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합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래요. 윤리보다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윤리위는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윤리위가 무슨 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윤리위는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의힘이나 윤핵관,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의 윤핵관 네, 영향을 네. 받는 조직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당 안에 있는 조직이니까. 그래요. 뭐 그분들이 그러든 않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네.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경찰에서 판결을 내려봐. 성상납 있었다 예를 들면. 그건 국민들이 그렇게 안 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경찰이 16일에 이준석 전 대표 소환 조사하는데 이 성접대 의혹은 이건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 한다. 이거는 그냥 둔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모르죠. 그런 걸 봤을 때 경찰 수사 결과에도 모르겠어요. 증거인멸 그 부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송치 안 되고 끝나는 거 아니냐? 기소 안 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소 안 되고 끝나면 네. 이준석 대표한테 다시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아. 왜냐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를 징계해서 직무정지 시키고 그걸 네. 통해서 나를 쫓아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요. 만약에 지금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네. 아무 혐의 없고 불송치한다 이런 결론이 딱 나오는 순간 네. 그 전에 이준석 대표를 징계했던 윤리부터 다시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준석 대표는 공격할 수 있지. 그렇죠. 경찰 조사 그 결과도 없이. 그렇지. 성급하게. 그때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이렇게 자기 직무정지를 한 것도 자기를 쫓아내기 위한 윤핵관들의 네. 계획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경찰이 그냥 할까? 그래요. 모르겠어요. 물론 미래를 제가 예측할 수 예측할 수 없으니까. 없지만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예측해 보면 틀릴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결과가 나오긴 어렵다. 저는 그래요. 그렇게 봐요. 그렇게 그 결과가 나오는 순간 네. 지금의 국민의힘은 더 혼란에 빠져요. 이준석은 기고만장해서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국민 그거 봐라. 여론도 엄청나게 많이 돌아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겠네요. 그런 결과를 과연 경찰이 모를 거냐? 지금 그러니까 물론 저는 뭐 경찰 모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수뇌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 경찰일 수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분들의 판단에 의하면 네. 지금의 그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 과연 본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문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의문이 있다.